자, 이번에는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 다시 말하면 소켓 클래스가 TCP 통신에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면 서버 역할을 하는 TCP 통신의 클래스인 서버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는 현재 자신의 컴퓨터를 TCP 통신에서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일단은 자신의 컴퓨터가 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포트를 점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서버 소켓입니다. 일단 포트를 점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 가지를 더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포트 스캔 같은 것도 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뭐 0번부터 65,535번까지의 포트가 내선 번호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 그 내선 번호 중에서 특정한 포트 하나를 여러분들이 점유를 시키고자 했을 때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하면 점유를 못하고 에러가 발생하겠죠.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 갖고 포트 스캔 같은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예제를 작성을 할 거고요. exam 언더바 04번 예제를 작성을 해서 뭐 간단합니다. 뭐 긴 코딩도 아니고요. IO 패키지 적어놓고 java.net 패키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서버 소켓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는데요. 얘를 포문을 돌면서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0번은 사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0번 빼고요. 65,535번까지를 뿔뿔 i 하면서 한번 포트를 점유해 보자고요. SS는 new server socket. 이거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면 아시냐면요. 생성자는 여러분들께서 서버 소켓의 생성자를 보시면 이러한 생성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 소켓을 살펴보시면 생성자 중에 특정한 포트 번호를 통해 갖고 객체를 생성시키는 거, 뭐 밑에 백로그라든지 뭐 이런 값 지정하는 거, 어떤 IP에다가 서버를 생성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일단 빼버리고 간단하게 포트 하나를 점유해갖고 여러분들 컴퓨터를 서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생성자만 호출하게 되면 포트를 점유하려고 얘가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쓸 때 에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이거 IO exception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IO exception 발생하게 되면 이러면 그 해당 포트가 사용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만 system.out.println i 번 포트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메시지를 띄워준다라면 바로 포트 스캔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포트 스캔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진 않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실행을 시켜보셨을 때 조금 기다려 보시면 135번 포트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라고 뜰 거고요.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포문이. 포문 돌면서 여러분들이 또 사용 중인 포트를 만나게 되면 지금 이건 제 컴퓨터에 사용 중인 포트인데요. 웬만한 건 막아놨는데 어떻게 뜰지는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445번도 뜨고요. 이렇게 몇 번까지 테스트가 되냐면 65,535번까지 다 테스트가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포트 스캔 그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느립니다. 왜 느리냐면 TCP 통신 자체가 원래 그 뭐지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해갖고 응답이 오기까지를 약간 기다리는데요. 제 거 참 많이 열렸군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하튼 이러한 식으로 많이 뜨면 안 됩니다. 많이 뜨면 뭔가 이 시스템에 해당 포트가 다른 것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트를 오픈하려고 포트를 점유하려고 이렇게 봤을 때 만약 포트가 사용 중인 것이 원래 정석대로라면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정도가 이제 열려 있는 게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뭐 크게는 프로그램 많이 깔아두면 열 몇 개까지도 뜨는 거는 봤는데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제 건 닫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 스캔을 한번 이렇게 떠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에러가 만약에 발생했다. 해당 i번째의 포트를 열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포트가 사용 중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컴퓨터에 특정한 포트를 하나 열어갖고 해당 포트에 대한 점유 권한을 가질 수가 있다라면 제가 클로즈를 안 해서 그럴까요? ss.close 정상 종료라면 클로즈 해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포트 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제 서버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렇더라면 조금 전에 3번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신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소켓과 서버 소켓 클래스 간에 서로 간에 통신이 될 수 있는 형태의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번과 6번을 만들어서 하나는 서버로 사용하고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예제를 작성할게요. exam 언더바 05번. 자, 5번 예제에서 import java.io. 모든 것 해놓고 import java.net. 모든 것. 이건 원래 두 명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더 확실히 와닿는데요. 혼자서 테스트 해보시면 이게 그건가 아닌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inet 어드레스는 주소는 어디로 잡을까요? 제거 아까 주소가 어떻게 났었죠? cmd. 이왕 들어온 김에 포트 번호 열려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nested-a. 자, 이렇게 하시면 현재 시스템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열려있는 포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상당히 많이 열려있던데 뭐 때문이었을까요? 자, 일단 그렇고 제 거의 IP 컨피그를 살펴보시게 되면 124.6188.131이네요. 그러면 inet 어드레스 inet try catch ia는 inet add ress.get by name 하셔서 12488 12488 맞나요? 1246188.131이네요. 6188.131. 자, 여기에 요 IP에 대해서 주소 관리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시키겠습니다. host exception. 자, 그래서 객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전화만 걸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socket 소켓 soc는 널값 만들어 놓고요. try catch 요 exception 처리하고요. 다음에 SOC를 통해서 new SOCKT IA의 몇 번 포트 쓸까요? 우리는 1, 2, 3, 4, 5번 포트 한번 써볼까요? 12345번 포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자신인데 제 거 IP 주소를 적었는데요. 이거 두 사람이 테스트한다면 옆 사람 IP 주소를 적어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옆 사람 컴퓨터에 전화를 걸겠습니다. 요렇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6번 예제 만들어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exam 언더바 06번 예제를 작성해 놓고요. 얘는 누가 자기에게 접속을 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net 모든 것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하셔갖고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server 서버 소켓. 방금 전에 그 클라이언트가 몇 번으로 접속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1, 2, 3, 4, 5번으로 접속한다고 했었으니까 얘는 오픈을 시키기를 exception SS에 대해서 new server socket 자신의 컴퓨터를 1, 2, 3, 4, 5번에 대해서 오픈시킬 수 있도록 서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형태의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ss.accept accept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누가 들어왔는지의 정보를 리턴 시켜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한번 띄워보도록 하자고요. s는 s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1, 2, 3, 4, 5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그 SS를 통해서 accept 하게 되면 요거 마치 버퍼 더 리드에서 인점 리드라인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포트 번호로 싹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소켓으로 읽어서 걔를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accept 하기 전에 서버 ready라는 글자 띄워둘까요? system.out.println 서버 ready. 자, 혼자서 테스트 해볼 때는요, 여러 명 테스트하는 것처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도스 창에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cd, java, cd, eclipse. 자, 보시면 이제 한번 시작시켜 볼게요. start exam 언더바 06번. 6번을 시작시키게 되면 start java죠. exam 언더바 06번을 시작시키게 되면 이렇게 서버 레디 이렇게 떴을 겁니다. 그렇더라면 이제 클라이언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요거를 반으로 쫙 나눠 놓고
자, 그러면 5번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바 exam 언더바 05번. 전화 건다 했죠. 전화를 뜨르릉 걸게 되면 저쪽이 끝나버렸군요. 그러면 스타트 되었을 때 종료가 되어버렸으니까 새 창을 하나 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cmd. 자, 그러면 이제 다 띄워놨으니까 다시 한번 서버를 실행시켜 볼까요? 서버 실행시킵니다. 자바 exam 언더바 06번. 6번을 딱 실행시켜 놓으면 서버 레디가 뜰 거고요. 5번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5번 실행시키니까 누군가가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딱 떠버리죠. 1246188-131이라는 주소에서 1270번 포트를 통해 갖고 12345번 포트에 접속을 했다. 라는 식의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 놓고 해볼까요? 서버 레디 상태에서 5번에 접속을 탁 하게 되면 얘가 접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옆 친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옆 친구한테 접속하는 거고 옆 친구는 서버로 이렇게 자신을 돌려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면 만약에 이거를 한 명에 대해서 안 받고 여러 명에 대해서 받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자체를 화일문을 돌려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채팅의 원리가 여러 명,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화일문 돌려갖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사용자들을 계속 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서버 레디라는 글자만 딱 띄워놓고 사용자를 받는 부분을 while true 해서 얘를 계속적으로 뺑뺑뺑뺑 돌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해볼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6번을 실행시켜 놓으면 6번에 여기 서버 레디 돼 있죠? 5번이 접속하면 한 명 접속했죠. 또 접속했죠. 또 접속했죠. 그래서 여러 명이 계속해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은 마지막에 단원 마무리로 제가 채팅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요. 그 채팅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러한 형태로 해갖고 화일문으로 계속 끌리면서 정보를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보를 받아내는데 국한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서버한테다가 안녕이라는 이야기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출력이죠. 아까 출력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출력 스트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output stream writer OSW는 new output stream writer 라고 해서 출력 스트링 객체를 요 괄호 속에 물음표 뭐를 적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SOC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get output stream 뽑아내면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건 대부분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buffer the write를 통해 갖고 bw는 new buffer the writer OSW 512바이트만큼씩 처리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print writer pw는 new print writer 하셔서 pw를 담으시고요. pw를 통해서 print line 안녕 이라는 글자를 보내고 pw.flush 전송 해버리게 되면 플러시는 버퍼 비우는 거기 때문에 버퍼를 비우면 전송이 되어버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서버 측에서도 역시 뭔가를 보내오니까 그걸 받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누가 접속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화면상에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얘는 반대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요 뭐를 통해서? 요 S를 통해서. S에 클라이언트 정보가 넘어왔으니까 얘를 통해서 입력 받아야 되니까 input stream reader ISR은 New Input Stream Reader. 자, 입력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S를 통해서 Get Input Stream을 호출하시게 되면 입력 받는 스트림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uffer the Reader. BR은 New Buffer the Reader. 하셔서 ISR을 매개 변수로 쓰고요. 뭐 512바이트만큼씩 쓰겠다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그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몇 개 보냅니까? 하나만 딱 보내죠. 한 번 딱 보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데이터는 br.readline 한 번 딱 받아서 그거 화면에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MSG 데이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서버 실행시켜 볼게요. 서버를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시키면 또 서버 레디된 상태죠. 이번에는 5번을 실행시켜 보시게 되면 뭐라고요? 이쪽에서 접속을 했는데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접속했다. 5번을 약간 바꿔볼까요? 안녕 1이라고 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면 이번에는 안녕 1 이러한 식으로 보냈고요. 난 김승현이야 이러한 메시지 보내고 싶다 라고 메시지만 바꾸면 되죠. 요건 이제 사용자가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난 김승현이야 뭐 이러한 식으로 보내게 되면 이번에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을 때 난 김승현이다.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채팅 형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응용한 것이 이제 이번 라운드 마무리에 예제로 들어있는 거고요. 그건 물론 제가 소스로 이미 다 제공을 해놨기 때문에 소스를 분석해 보셔도 되는데 소스를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서버 쪽에서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는 다시금 클라이언트한테 무슨 얘기를 다시 되돌려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또 출력이 되는 거죠. 서버 입장에서 지금 06번 예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력은 아까 5번에서의 출력하고 완벽하게 똑같겠죠. 그래서 서버 측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SOC가 아니라 S겠죠. 자, 출력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출력하냐면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메시지 처리 완료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다시 또 이제는 입력받아야 되겠죠. 서버로부터 뭔가가 넘어올 거니까. 이러한 식으로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러한 약속이 뭐라고요? 프로토콜이라고요. 프로토콜. 그래서 얘도 입력받을 때 서버에서 입력받는 요 내용하고 뭐 틀린 바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적고 얘를 SOC라고만 바꾸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서버로부터 온 서버의 답변이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컨트롤 C 끄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서 서버 레디 해둔 상태에서 얘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난 김승현이다 라고 하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얘가 답변을 보냈죠. 메시지 처리 완료라는 답변이요. 그죠? 그러면 메시지 처리 실패라고 한번 보내볼까요? 메시지 처리 실패 라고 해서 보내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실행을 시켜 놓고요. 이번에 얘가 다시 한번 실행을 딱 시켜보면 난 김승현이다. 이게 여기에 도착했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메시지 처리 실패. 이러한 식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계속적으로 통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채팅이 되기 위해서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면 서버는 자신에게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메시지를 뿌려주는 그러한 형태를 작성을 하셔야지 바로 채팅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알려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을 알려드리고자 했냐면 소켓이라는 클래스는 TCP를 통한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으로 미리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전화만 걸면 전화 걸었는 것을 통해서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 뽑아낼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서버 소켓을 이용하게 되면 TCP 통신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서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서버로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SS라는 이 서버 소켓 객체를 통해서 accept 메소드만 호출하시게 되면 얘를 통해서 지금 접속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하나씩 빼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빼내온 사용자 정보 S를 통해서 뭐를요? 입력과 출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통신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한번 통신을 해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구나 라는 원리를 이해하실 거고요. 우리 교재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내놨으니까 하나씩 예제를 따라가시면서 API 도움을 받아갖고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제가 IO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IO를 단독적인 패키지로 해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놓았듯이 이 네트워크 파트도 그러한 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 수준 정도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요 내용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다양한 예제들을 다뤄보고 싶다라면 그러한 온라인 강의 뭐 그걸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TCP 통신이고요. 얘가 웹에서 동작할 때도 TCP 통신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애플릭 같은 거 있잖아요. 애플릭 같은 곳에서 쓸 때도 TCP가 그대로 동작할 수 있는데 얘를 좀 더 애플릿에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URL이라는 통신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